자, 요즘 흔히 대중들은 항상 옳다. 그래서 다수의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중이 항상 옳은가? 우리 혁명 21은 스포 15조의 가치를 가지고 서민의 삶을 개혁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대중이 무조건 옳은 방향으로 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200년 전에 처음으로 막시즘이 세상에 퍼질 때 아마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우매한 대중을 지식인들이 리드해서 그들의 머릿속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한 100년 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완성되고 할 때도 레닌 등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도 대중이 항상 옳은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중의 주장이 옳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금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겐 항상 대중을 따라가는 대중추수주의가 아니라 대중에게 나무라고 대중을 각성시키는 계몽적 관점이 끊임없이 지금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된 게 아니라 흔히 좌파들은 87년에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그때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민주주의고 간에 87년에 완성된 게 아니라 87년 이후에 계속 비틀거리면서 약간 앞으로 가다가 또 후퇴하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지, 한 발도 그때로부터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더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노인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서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지 마라. 그건 좌파적 가치다.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분의 사고 속에도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왜? 아니 5.16 혁명이라고 부를 때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다가 박정희 시대에 안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부르는데도 또 다 지켜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보수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5.16 혁명이다라고 생각하고 4.19도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좌파의 가치가 아니라 좌우를 넘어서는 가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대중의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해서요. 과감한 혁명이 끊임없이 필요한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월 7일 8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37.2%가 수사권 박탈이 필요하다라는 여당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50.4%만 부패가 더 판을 칠 거라는 검찰 주장에 더 공감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지만 이 땅에 37.2%가 이 사람들은 대체로 문을 지지하는 계층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문을 지지하면 수사권 박탈이 옳다고 뭉페그리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노예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사퇴 인식이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사람이 33.5, 이것도 여권의 핵심 지지층 3분의 1, 국민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의 대권 도전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50.4%가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는 37.5예요. 물론 각종 조사에서 윤이 1위에 급작스럽게 올라선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가 대권 도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조금 넘는다면 그 사람이 왜 부적절합니까? 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대권에 도전해서 부적절합니까? 문 정권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는데 신세를 지고 배신을 떨어서 부적절합니까? 윤이 사퇴하지 않았으면 계속 거기에 그냥 걸치고 앉아서 검찰 문 닫는 걸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검찰 시아타 문을 윤이 스스로 내려야 됩니까? 저는요, 국민들이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나라 국민들 중에요. 상당수가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훈련이
트레이닝과 교육이 다시 돼야 된다. 언젠가 문 정권이 물러나고 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고 교육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투표권을 박탈해야 된다. 특정한 이념 가치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론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훈련이 되지 않은 자가 투표를 하는 것도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개돼지들이 가서 그냥 발을 들고 아무 때나 하나 도장을 찍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부산의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건설을 59.6%가 찬성을 하고 33.9%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얼추 3분의 2가 찬성하고 3분의 1이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산 거주 천여 명의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조사가 옳다면 이것도 민주주의가 매우 요원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에 대해서 부산에서 38.5%가 잘한다, 56.8%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부산 보선 결과는 32.4%가 야권 승리, 13.3%가 여권 승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언제나 역사 속에서 피해자, 권력에 의한 피해자, 기득권에 의한 피해자로 묘사되는 민중이라는 것이, 근데 세상이 발전해도 계속 불의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제목의 칼럼이 있어서 노예의 정치학이라는 김규왕 씨의 칼럼입니다. 민중은 피해자이고 자해적 가해자이다. 사회 변화는 민중의 자기 해방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80년대에 정말 초반에 민주화 운동은 요원했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세상이 오겠나 싶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정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민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군대나 경찰이나 국가의 감시 통제기구가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민 대통령과 문민 정치인, 그때 386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운동 리더나 민주화 운동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설치는 세상이 됐어요. 그 속에서 민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활활 민중의 자의식이 개화, 그야말로 모든 결정들이 합리적으로 옳은 방식을 찾아가는 쪽으로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쯤은 대한민국은 참여와 올바른 이 민중의 권리 행사에 의해서 갈수록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시스템은 완벽하게 굴러가고 부패나 독재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대중에 대한 협박이나 공갈, 억압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약간 태형적으로 가고 있다고 촛불을 일으켜가지고 지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적폐를 청산하고 시작했다라는 현 정권에서는 더 그래야죠. 그런데 현 정권에서 5.18 운동을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처벌받도록 만들었습니다. 5.18 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하고 민주화 운동가가 됐다라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의 소지가 있고 그 5.18이 오늘날 마치 성역인 양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에서도 왜 5.18이 성역이냐, 5.18의 한계와 또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그걸 갖다가 팔아먹고 뜯어먹고 사는 자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이 5.18 혐오로서 처벌받을 일이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이없는 여론조사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찬성하는 국민이 37.2, 윤석열이 대권 도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50.2. 저는 윤에 대해서 뭐 좋다거나 싫다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특정한 사람이 대선 도전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냐고 이렇게 국민 절반 이상이 반응하는 부분에 어이가 없다는 것. 또 가덕도를 저걸 그야말로 28조 6천억을 들여서 해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도무지 저를 가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 부산 시민들 60%가 가덕도를 찬성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국민 심성에 도사리고 있는 독재와 광분과 비민주성을 내다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위협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생방송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소련 공산주의의 혁명의 실패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건 대중들이 자신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자르 황제를 갖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황제에게 또 숭배와 전제주의 독재와 힘을 실어줬다. 자, 지금 문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리고 문을 반대한다면서 또 떠들고 있는 일부 국민들, 이 사이에서요, 저는 엄청난 독재와 비민주성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또 다른 자기 지지층을 괴물로 만들고 또 문을 추방해야 된다고 싸우는 사람까지도 괴물을 만들어요. 그 니체가 그렇습니까? 네가 10년을 오래 들여다보면 10년 동안 한 너를 들여다본다라는 말 속에서요. 뭐가 있습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또 괴물이 되어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문갈이도 아니고 그 패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 또아리고 있는 비민주성,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부분들은요, 국민은 위대하다는 식의 설파나 또 국민의 투표 선택이 최상이다는 식의 설파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항상 거꾸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위험의 자각,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의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계몽,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부에서요 또 하나의 극복돼야 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